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당국과 매체들이 최근 평양 종합병원 건설과 관련해 빠른 완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건설 자재 수급과 의료 장비 보급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만성적 부패와 열악한 전력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을 열어도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평양 종합병원 건설 계획의 진척은 자재와 설비 보장에 달려있다며 빠른 완공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도 지난 3월 착공식에 참석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오는 10월 10일까지 병원 건설을 끝내야 한다고 선언한 뒤 의료 서비스 정보화와 현대화 등을 강조하며 전방위적으로 완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로 북한의 자금 사정이 더 열악해지면서 자재와 장비 수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 박기범 북한 담당 국장은 VOA에 병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며 병원 완공 이후 의료 장비 수급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just the building, right? A hospital has to have very sophisticated building requirements, as well as, very expensive equipment. So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y will equip it, how it will be, filled out. 또 의료 장비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제재 면제가 지금까지 대부분 외부 민간단체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전 관리는 병원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는 문제로 만연한 부패를 지적했습니다.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경제적 어려움이잖아요. 우선 선생들이 배급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잖아요. 그걸로 못 살아가잖아요. 선생들이 월급 받는 거 $1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환자들한테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신희영 한국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소장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의사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진료 시간 외에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하는 등 의료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선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열악한 전력 사정을 비롯해 환자와 의료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의료 상황에 정통한 서방국의 한 관계자는 평양의 일부 병원엔 이미 좋은 의료 장비가 있지만 진단 능력과 대체 부품 공급 능력이 없는 게 문제라며 중앙 통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평양 종합병원이 새로 생겨도 큰 기대를 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보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부터 이웃나라인 북한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주시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도 공식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와 북한 당국의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인권에 가져올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도 인터뷰를 통해 강화된 이동 제한 등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북한의 절박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열악한 국가 보건 체계와 주민들의 영양 결핍 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의 대규모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이웃 나라보다 훨씬 더 치명률이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 재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최대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출구로 남아있다며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자적 제재와 다양한 금융 경제 조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공격적인 접근법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적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면서 북한은 선박관 흔적이나
불법 석탄 무역 등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양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잠재적으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할 수 있고 제재의 영향력이 감소된다는 것이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are not an on-off switch. They're hard to maintain. They're hard to impose. I don't anticipate that you're going to see sanctions relief before material concessions or promises, natural actions by the North Koreans on denuclearization. 차라테 전 차관보는 또 미국 행정부의 독자 제재와 관련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압박과 기존 제재의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을 역추적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낙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they say, weeding the garden of sanctions evasion, going after those measures that they use. And I think one of the major problems we discussed earlier is in the shipping context, and so greater attention to not just how trade and shipping is used to evade North Korean sanctions, but even thinking more aggressively about interdiction of shipments. 차라테 전 차관보는 특히 대북 제재 이행 측면에서 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이행이 중국의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일부 눈감아준 정황이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차라테 전 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일부 제재 대상국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근거로 제재 해제를 국제사회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국가들은 실제로 지원과 의료 물자 공급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재 부과를 초래한 근본적 문제점 해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지난 1969년 벌어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한 혐의를 거듭 부인하자 이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이 북한의 행동이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납치된 가족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18일 공개한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송환 촉구 서한에 대한 북한의 답신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칼기 납치 관련 혐의가 적대 세력이 인권을 구실로 자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조작한 상투적이고 야비한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면서 유엔 인권 논의에서도 드러난 혐의들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이 납치 피해자들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북한의 주장은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허용하고 이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오는 19일 경북 울진 해안에서 예정됐던 6회 공군 해상 사격 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으며 연기 이유는 당일 해당 지역에 비가 예보됐기 때문이라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한국 6회 공군은 포병과 헬기, 전투함, 전투기 등을 동원해 해상 목표물 실사격 훈련을 할 계획이었지만 기상 문제를 이유로 훈련이 연기되자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군 당국이 훈련을 연기하고 훈련 홍보도 자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훈련은 기상불량으로 수년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훈련 공개 여부는 군이 상황에 따라 판단해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